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10월 15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아직은 조금씩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약간의 반등을 요건을 만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국내 시장에서는 수급상으로 신용 물량에 대해서 아침에도 잠깐 코멘트 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거의 한 5천억에 가까운 신용 물량이 털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털린 것에 대해서 반사 부분들로 중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됐어요. 오늘이 이제 10월 15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컨센서스는 환율 조작국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게 시장의 주요 컨센서스인데 아직까지 발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16일 오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도 발표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 뭐 결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첫 번째 이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환율 조작국 관련된 부분에서 오느신 재무장관이 일본과 중국을 같이 좀 건드렸어요. 코멘트가. 향후에도 문희신 재무장관이 그 어떤 나라와도 환율 문제를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도 오늘 보면 장중간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다.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이제 종집을 찍어야 되죠. 환율 보고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직 뭐 위나나 전화에 대해서 문우신도 약간의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환율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작국의 지정 가능성은 높지는 않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이제 발표상에 문구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중국 증시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 다음에 일본 증시의 상승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환율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뭐 이탈리아 예산안, 이번 주 정도에 이제 EU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역시 이탈리아 정부가 2.4%라는 그 기준에서 절충안이라 할까요? 일단 보고서를, 일단 그 내용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 심리 부분들, 우려 가능성을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포퓰리즘 정부다 보니까 아직 그 2.4%에 대해서 양보를 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여기에 4년 최고치, 이탈리아 자금 조달 비용도 4년 만에 최고치 부분들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은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건 새로운 내용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 주가 지수가 거의 한 10% 하락이 나왔어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자주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어, 출범이 되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던 나라를 중동 지역에서 두 개를 꼽는다 하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인가요?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사위라고 할 수 있는 사위하고 인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친미 정책 부분들의 기조하에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요르단 강산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를 했고 피해로 했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측과의 신뢰 구축 부분들을 거부.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원조 중단 부분들을 했고, 워싱턴 주재의 피해로 대표부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단 기존의 핵합의 부분들을 철회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죠. MN에 대해서 그 공습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하고, 빈살만 왕세자가 그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주변의 측근들, 어마어마한 재벌 부자들을 힐튼 호텔에 감금시키면서 약간 뭐랄까, 보석금을 받은 금액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금액 부분들을 쟁취하는 그런 뒷배경 부분들이 좀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 카슈큐지라는 언론인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그 실종의 배후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어느 정도는 그 인발부를 좀 하는 걸로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재 가능성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3쿠션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보면 일본도 미국과 중국의 불통이라기보다 연장선상에서 무역 규제, 환율 정책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통이 같이 튀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제재 부분들이 되면, 우리가 이제 11월 달 되면 이란의 경제 제재 부분들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제재 부분들을 코멘트하면 유가를 건드릴 수 있어요. 트리거를 좀 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유가가 단기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제재 관련된 불확실성이 유가 측면 부분들을 건들 수 있고, 오늘 장중에도 보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유가는 1% 정도 상승 부분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좀 됐습니다. 자, 국내 측면에서 해외 시장 보면 이번 주에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지난주 주간 전략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보고서하고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주 초반까지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ING가 좀 되고 있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사우디 카슈쿠지 실종 이후에 제재, 그리고 이런 걸로 빈살만 왕세자의 개혁적인 이미지가 뭐라 할까, 먹칠? 신뢰가 구축되기도 전에 상당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18년도인데 아람코 상장 2021년도 예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람코 상장 그리고 개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저기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경제 특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빈살만 왕세자의 추진 동력에 상당히 이제 스크래치가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보시면 중국 증시 역시 지금 지난주에 마감하고 모닝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지난주에 살짝 몸이 회복되려고 하는, 워낙 지금 뭐 건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소폭이 나왔다. 어떤 걸로? G20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그런 논의 자체도 없었는데 논의 가능성으로 살짝 기대감 부분들을 얹었죠. 자, 여기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중국은 이리저리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코너에 몰려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딱 위에서 한번 이 그림에서 제가 느끼는 비유 부분들 보면 중국이 코너에 몰려있으면서 미국이 막 맹공격 부분들, 환율 보고서의 카드를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부과에도 카드도 가지고 오면서 코너에 몰아놨어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이 선수 자체가 맷집이 워낙 좋고 인내심, 끈기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지금 버티려고 하냐면 내수부양하고 어떻게든 자국민들 자체를 장기전에 돌입하려고 하는 이거죠. 중간선거, 일단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 어떻게 되는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지, 강공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지원 정책 부분들 할 것인가를 지금 모색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모색을 하면서 가드 올려놓고 때리는 걸 계속 요리조리 좀 피하고 있는, 하지만 코너에 몰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시면 중국의 증권 당국이 민심 달래기 정책으로 뭐 헤지펀드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투자자들 이익보호, 시장 개혁, 안정화 방안 부분들 논의를 하고, 최근에 인민은행장도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리 인하 가능성 부분들 코멘트를 하고 있고, 9월 달에 중국 정부가 1월부터 8월 달에 발행한 지방채 있죠. 지방채 대비 9월 달에 최근에 발행을 진행했던 지방 채권 자체도 보면 1월부터 8월보다 더 많아요. 6,700위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 부양책으로 일단 뭡니까? 끈기, 가드 올려놓고 버틸려고 하는 내수 부양 쪽의 카드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본과 그 환율 보고서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출렁거리는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지난주 금요일장 쇼커버링 부분 단기적으로 급등 부분이 나왔고 오늘은 장주 눌리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해외 변수 자체가 관망, 눈치 보기 장소에 슬슬하다 보니까 반등보다는 단기 차익 부분들이 살짝 나오는 모습, 그 숨고르기 부분들을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환율 보고서 내용, 시장의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은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일본을 건드리면서 일본을 언급을 하면서 중국과의 위안화의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시장에서 기다리는 관망하는 그런 기조 자체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환율 보고서 내용 자체가 시장 예상치 그대로 진행된다 하면 이건 다시 반등 요건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불안과 공포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발악실상을 만드는 요건 자체가 유가가 있고 환율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쇼커버링에 의한 강한 상승 이후에 단기 차익 그 다음에 단기 시장 관망 부분들 요건을 만드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요일 10월 15일 마감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10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신용 물량 자체가 4,700억이 출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